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 사람의 짧은 고백이 중국을 뒤흔들고 언론까지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작은 단 72시간. 작은 나라라 무시했던 곳에서 일어난 너무도 놀라운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꿈에서만 상상할 수 있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는 곳. 도대체 그 짧은 며칠 동안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믿기 힘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린웨이입니다. 중국 남방항공에서 9년째 일하는 승무원이죠. 베이징, 상하이, 홍콩까지 중국의 수많은 도시들을 오가며 항공 서비스의 모든 것을 꿰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승객들은 저를 하늘의 꽃이라 부르기도 했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제가 모르는 것은 없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린웨이, 이번에 한국 노선 들어가는데 괜찮겠어? 스케줄표를 건네받으며 약간 인상을 찌푸렸죠. 솔직히 한국은 제게 그저 지나가는 나라 정도였으니까요.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흔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그저 작은 이웃나라, 우리의 조공국이었던 곳. 한륜이 뭐니 해도 결국엔 우리 문화를 배운 곳이라고들 하죠. 괜찮아요. 어차피 한번 다녀오는 거니까. 그렇게 광저우에서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평소처럼 승객들에게 밝은 미소로 인사하고 안전벨트를 점검하고 음료를 나눠주는 일상적인 비행이었어요. 하지만 인천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죠. 기상 악화로 광저우행 비행편이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최소 72시간 인천에 체류하셔야 해요. 동료들은 한숨을 내쉬며 불평했지만 저는 오히려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처음이니 이번 기회에 둘러보면 되겠다 싶었거든요. 비행기에서 내려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길,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분이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런 모습이라면 중국에서는 벌써 누군가가 영상을 찍어 SNS에 올렸겠네. 조회수 장난 아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청년이 노인 앞으로 다가갔어요. 스마트폰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님,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자연스럽게 노인의 짐을 들어 수화물 카트까지 밀어다 주었어요. 사진도 영상도 없이 조용히 사라지는 청년의 뒷모습을 보며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긴 왜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지? 내가 유일하게 신기해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더 당황스러워. 호텔로 향하는 공항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다 문득 생각했죠. 우리 광저우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땠을까? 아마도 누군가는 영상을 찍고 다른 누군가는 그 영상에 댓글을 달고 또 누군가는 그 행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심했을 겁니다. 결국 좋은 행동도 보여주기 식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서울의 야경이 버스 창문을 통해 흘러들어왔어요. 화려한 간판들,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깨끗한 거리.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도시의 진짜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생각했죠.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부터 이 낯선 도시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궁금했어요. 중국 최고의 항공사 승무원으로서 저는 세상 많은 곳을 다녀봤고 그 어디서도 놀라운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공항에서 본 작은 장면이 이상하게도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저 평범한 친절함인데 왜 이렇게 인상에 남는 걸까?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눈을 감으며 생각했어요. 어쩌면 이 72시간이 생각보다 흥미로울지도 모르겠다고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호텔 창문을 열자 낯선 도시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행 앱을 열어 서울에서 가볼 만한 곳들을 찾아보니 경복궁이라는 곳이 가장 먼저 나왔죠. 중국의 자금성 같은 곳인가 싶었어요. 택시 기사님, 경복궁으로 가주세요. 택시에 타자마자 제가 외운 한국어 문장을 써봤습니다. 기사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국에서 오셨나 봐요? 한국말 잘하시네요. 간단한 인사말 몇 마디였을 뿐인데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거리가 흘러갔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현대적인 건물들이 즐비했는데 택시가 멈춰섰죠.
경복궁 도착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마치 시간이 뒤섞인 것 같은 풍경이 펼쳐졌어요. 높은 빌딩 숲 한가운데 웅장한 고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광경은 중국에선 상상하기 어려웠죠. 우리 자금성은 도시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니까요. 입구에서 표를 사고 안으로 들어가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중국의 자금성은 울타리 너머 과거로만 존재하지만 이곳 경복궁은 현재 도시 생활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문득 자금성 앞에서 셀카를 찍던 수많은 관광객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단지 보기 위해 찾아왔을 뿐이었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한복을 입은 젊은이들이 고궁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현대적 옷차림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저기 실례합니다만. 한국인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인가요? 한복을 입은 분들이 많네요. 아, 한복 입으면 입장료가 무료거든요.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전통을 즐기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그녀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제게는 충격적이었어요. 중국에서도 전통 의상을 입는 이벤트가 있지만 대부분 공식적인 행사나 공연을 위한 것이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전통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경복궁을 천천히 걸으며 건물들을 감상했어요. 웅장한 규모는 자금성에 비할 바는 아니었지만 섬세한 디테일과 색채 하나하나가 세심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가이드 없이도 많은 한국인들이 자연스럽게 외국인들에게 궁궐에 관해 설명해주는 모습이었죠. 이 건물은 왕이 정사를 보던 곳이에요. 저기 보이는 연못은 계절마다 다른 풍경을 보여줍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옆에서 슬쩍 듣고 있었죠. 한 외국인 관광객이 물었습니다. 이 궁궐이 얼마나 오래됐나요? 원래 건물은 1395년에 지어졌어요. 하지만 일본 침략 때 많이 파괴되어서 복원된 것이죠.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이 궁궐이 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파괴되었다가 다시 세워진 건물들. 그것은 마치 이 나라의 역사와도 닮아 있는 것 같았어요. 중국에서는 오랜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이곳에서는 그 역사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일부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경복궁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죠. 이 나라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요. 전통을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에 함께 살아 숨쉬게 하는 문화라니. 중국에 비해 작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경복궁에서 나올 때 제 마음은 묘한 감정으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 나라에 대해 진짜로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복궁을 나온 후 궁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북촌이라는 동네를 걸었습니다. 전통 한옥과 현대적인 카페, 공방들이 공존하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마침 예쁜 한옥 앞에서 사진을 찍고 싶어졌죠. 셀카봉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는데 갑자기 손이 미끄러져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요. 다행히 떨어지진 않았지만 셀카봉이 고장나 버렸습니다. 당황한 채로 주변을 둘러보는데 마침 한국인 커플이 지나가고 있었죠. 괜찮으세요? 젊은 여성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제 표정이 그렇게 당황해 보였나 봐요.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셀카봉이 고장났어요. 그러자 그녀의 남자친구로 보이는 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제가 찍어드릴게요. 이 배경 정말 예쁜데 좋은 사진 남기셔야죠.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미소에 휴대폰을 건넸어요. 예상과 달리 그는 단순히 한 장만 찍는 게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포즈를 제안하며 정성껏 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 조금 더 오른쪽으로 서시면 한옥의 처마가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미소가 아주 예쁘시네요. 한 장 더 찍어볼까요? 5분가량 그렇게 사진을 찍고 나니 제 휴대폰엔 제가 혼자서는 절대 찍지 못했을 아름다운 사진들이 가득했죠. 사진을 확인하며 감사 인사를 전하려는데 그 커플은 이미 다음 제안을 하고 있었어요. 이 근처에 정말 맛있는 전통차 마시는 곳이 있는데 가보셨어요? 외국인들이 잘 모르는 숨은 명소인데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차를 마시러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금 어색했지만 그들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중국 어느 지역에서 오셨어요? 광저우요.
남방항공 승무원이에요. 와, 멋지네요. 승무원이시라니. 광저우에 한번 가본 적 있는데 정말 활기찬 도시였어요. 그들은 제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며 질문했고, 저 또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1시간 정도 함께 있었을까요? 그들이 먼저 일어났어요. 저희 이제 약속이 있어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서울 여행 즐겁게 하세요. 그들이 떠난 후 휴대폰을 보니 그들이 찍어준 사진이 50장도 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들의 추천 장소가 적힌 메모까지 남겨놓았더군요. 꼭 가봐야 할 서울의 숨은 명소들이라고요. 문득 생각했어요. 중국에서라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아마도 누군가 제 사진을 찍어주었다면 한두 장 대충 찍고 자신의 SNS에 올릴 수 있게 같이 찍자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걸 자랑했겠죠. 오늘 외국인 도와줬음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이 커플은 달랐어요. 그들에게 이런 친절은 SNS에 올릴 일도 자랑할 일도 아닌 듯 했습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일상의 일부처럼 느껴졌죠. 중국에선 이런 행동이 이해할 수 없는 위선이라 불리겠지만 여긴 달랐다. 그들이 알려준 카페로 향하며 생각했어요. 전 세계가 가짜 친절을 연출할 때 이곳의 사람들은 진짜 친절을 실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자연스럽게요. 카페에 도착해 그들이 추천한 대로 매화차를 주문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며 촬영된 사진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낯선 도시에서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는 제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아마도 공항에서 본 그 작은 친절에서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가 이렇게 흘러갔네요. 이제 72시간 중 24시간이 지났지만 이미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모습을 만나게 될까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남산타워 방문은 취소해야 할 것 같았어요. 호텔 로비에서 우산을 빌려 나오는데 직원이 말을 걸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근처 시장 구경이 좋을 것 같아요. 광장시장이라고 맛있는 것도 많고 볼거리도 많답니다. 그 조언을 따라 택시를 타고 광장시장으로 향했어요. 좁은 골목에 빽빽하게 들어선 상점들과 음식점들, 그리고 그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의 활기가 느껴졌습니다. 우산을 들고 시장을 구경하다 보니 배가 고파졌어요. 한 음식점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가게 안을 들여다보니 고기를 굽는 식당이었어요. 중국에도 돼지고기 요리가 많지만 이 삼겹살이란 음식은 처음 들어봤어요. 호기심에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세요? 이쪽으로 앉으시면 됩니다. 직원이 작은 테이블로 안내해 주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테이블 위에 수많은 작은 접시들이 놓였습니다. 각각 다른 반찬들이었죠. 어떻게 먹어야 할지 당황스러웠어요. 옆 테이블을 슬쩍 보니 사람들이 고기를 불판 위에 올려놓고 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따라 해보려고 했죠. 하지만 제가 고기를 올려놓는 모습이 어색했는지 가게 주인으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처음이신가 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는 제 옆에 서서 능숙하게 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많은 와중에도 시간을 내주시는 것이 미안했어요. 괜찮아요, 바쁘실 텐데. 아니에요, 처음이시면 도와드려야죠. 외국에서 오셨나요? 네, 중국에서 왔어요. 아, 중국. 우리 아들이 상하이에서 일하고 있어요. 중국 친구들이 자주 와요. 아주머니는 고기가 익자 가위로 잘라 마늘, 고추, 상추와 함께 쌈을 싸주셨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더 맛있어요. 고추랑 마늘도 같이 드셔보세요. 처음 맛보는 조합이었지만 입에 넣는 순간 놀라웠어요. 고기의 기름진 맛과 신선한 야채, 그리고 양념의 조화가 환상적이었습니다. 놀란 표정을 보였는지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죠. 맛있죠? 한 번 더 싸볼까요? 그렇게 아주머니는 제게 쌈 싸는 법을 알려주시고 다양한 반찬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단순히 음식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한국 식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김치예요. 우리나라 대표 음식이죠. 이건 콩나물이고 이건 시금치 나물. 아주머니의 설명을 들으며 식사를 하는데 옆 테이블에도 외국인 관광객 몇 명이 들어왔어요.
그들도 역시 삼겹살 먹는 법을 몰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먼저 나섰어요. 쌈은 이렇게 싸요. 마늘도 같이 넣으면 더 맛있어요. 영어로 간단히 설명해 드렸더니 그들이 고마워하며 따라했습니다. 아주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 이제 한국 사람 다 됐네. 그 말에 왠지 모르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사실 그 쌈 하나에 담긴 배려에서 저는 맛보다 사람이 먼저 느껴졌어요. 중국에서 식당을 방문했을 때 외국인이라고 특별히 도와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오히려 외국인 세금이라고 부르는 더 비싼 가격을 매기는 경우도 있었죠.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려는데 아주머니가 서비스로 녹차를 한 잔 더 내어주셨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비도 그쳤으니 조금 더 쉬다 가도 돼요. 그 작은 친절에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중국 식당에서는 빨리 먹고 나가라는 눈치를 주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손님을 위한 진심 어린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그때는 더 맛있는 고기로 준비해 드릴게요. 식당을 나오며 아주머니와 인사를 나눴어요. 다음에 오실 때 연락 주세요. 특별히 챙겨드릴게요. 시장을 나오며 생각했어요. 삼겹살의 맛도 좋았지만 그보다 더 기억에 남는 건 아주머니의 따뜻한 배려였습니다. 음식을 통해 마음을 나누는 민족, 정을 먹는 문화. 그게 바로 제가 이 식당에서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비가 그치기 시작했고 오후에 햇살이 시장 골목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 고민하며 걷다가 문득 지하철역을 발견했습니다. 시간도 있고 지하철을 타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았죠. 지하철역으로 들어서자 놀랍도록 깨끗한 시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국 지하철과는 다르게 깨끗하고 다른 느낌이었어요. 티켓을 사고 발권하는 과정도 직관적이어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습니다. 승강장으로 내려가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바닥에 그려진 선을 따라 질서정연하게 서 있었죠. 중국 지하철에서는 줄을 잘 서지 않고 러시아워 때는 더 혼잡해지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꽤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조용하고 정돈된 분위기였어요. 지하철이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내리는 사람들이 모두 내린 후에 질서 있게 탑승했습니다. 저도 따라 탔죠. 차내는 꽤 붐볐지만 시끄럽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거나 조용히 있었습니다. 한 정거장을 지나자 자리가 몇 개 비었어요. 그런데 다음 역에서 백발의 할아버지가 탑승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앞에 앉아있던 젊은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한국어로 무언가 말하며 할아버지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저는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 상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거절하는 듯 했고 젊은 남성은 계속 권하는 모습이었죠. 그들의 표정과 몸짓만으로도 대화 내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자리에 앉았고 젊은 남성은 서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몇 정거장이 지나도 그 남성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젊은 남성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스마트폰을 보며 서 있었어요. 비록 언어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상황에서 젊은 남성이 할아버지에게 곧 내릴 거니까 앉으세요라고 말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한참을 더 가야 하는데도 말이죠. 이 모든 과정에서 다른 승객들은 특별한 반응 없이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마치 이런 광경이 너무나 일상적이라는 듯이요. 중국에서라면 누군가 이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렸을 텐데 여기서는 그저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몇 정거장을 더 가다가 저는 명동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유명한 쇼핑 지역이라고 들어서 내려봤어요. 역에서 나오자 수많은 상점들과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가 펼쳐졌습니다. 쇼핑몰들을 구경하며 걷다가 무인 카페를 발견했어요.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시스템이었는데 메뉴가 한글로만 되어 있어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주문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데 옆에 있던 직원이 다가왔어요. 직원은 영어로 물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세요? 네, 메뉴가 한글로만 되어 있어서요. 아, 외국인이신가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떤 커피 좋아하세요? 그녀는 친절하게 메뉴를 영어로 설명해주고
주문 방법까지 알려주었습니다. 단순히 도움을 준 것을 넘어 제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별 말씀을요. 저도 외국에 나가면 이런 상황 많이 겪었거든요. 커피를 받아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아까 지하철에서 본 광경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비록 언어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상황에서 느껴진 배려와 존중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충분히 전달되었어요. 카메라도 박수도 없이 진정한 배려가 이루어지는 모습이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거리를 바라보다 깨달았습니다. 이곳의 질서와 배려는 법이나 규칙 때문이 아니라 문화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가치였어요. 법보다 깊은 문화가 생활을 지배하는 모습이었죠.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지금까지의 경험을 되새겨봤어요. 처음에는 그저 작은 이웃나라라고 생각했던 한국이 점점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말없는 배려의 질서,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문화. 그것이 바로 이 나라의 진정한 힘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해가 저물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느꼈어요. 호텔에 가까워질 무렵 갑자기 목이 마르고 간식이 먹고 싶어졌습니다. 마침 길가에 편의점이 보여 들어가기로 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놀랍게도 직원이 없는 완전 자동화된 편의점이었습니다. 처음 이런 시스템을 마주하니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조심스럽게 매장을 둘러보며 물 한 병과 몇 가지 과자, 그리고 호기심에 한국 라면도 하나 집었습니다. 이제 계산을 해야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했어요. 매장 한쪽에 키오스크처럼 생긴 기계가 있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화면에는 한글로만 안내가 되어 있었고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어요. 손에 든 물건들을 들고 어쩔 줄 모르는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을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뒤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도움 필요해요? 돌아보니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이 서 있었어요. 서툰 영어로 짧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게 다가왔어요. 이거 그냥 이렇게 찍으면 돼요. 말은 짧았지만 그는 친절하게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시작 버튼을 누르고 각 상품의 바코드를 스캐너에 찍는 방법을 차례대로 알려줬어요. 제가 신용카드를 꺼내자 어디에 카드를 꽂아야 하는지 손짓으로 가리켰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무사히 결제를 마쳤어요. 영수증이 나오고 물건을 챙겼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저는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학생은 부끄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괜찮아요. 그 짧은 대답과 미소가 오히려 더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물건을 사기 위해 키오스크 앞으로 갔어요. 저는 물건을 들고 편의점을 나왔지만 밖에서 잠시 기다렸습니다. 그 학생에게 한 번 더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거든요. 잠시 후 그가 나왔고 저는 다시 고개를 숙여 감사함을 표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요. 그는 손을 흔들며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중국에서라면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사람들은 귀찮아하거나 어쩌면 외국인이라고 무시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나이 어린 학생이라면 더욱 그랬을 거예요. 중국에서는 종종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이에게 무조건적인 공경을 요구하거나 반대로 젊은이들이 나이 많은 외국인들을 무시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그 고등학생은 저를 한 사람으로 존중해 주었습니다. 나이나 직업, 국적에 관계없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문화가 느껴졌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아 편의점에서 산 간식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공항에서 본 자연스러운 친절, 경복궁의 살아있는 전통, 식당에서 만난 따뜻한 정, 지하철에서 목격한 양보의 문화, 그리고 지금 편의점에서 경험한 상호 존중. 이 모든 것이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어요. 이제는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와 가치를 가진 나라로 보였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첨단 기술 속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함이 살아있다는 점이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마지막 날이네요. 아침에 일어나 무엇을 더 보고 경험할 수 있을지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광저우행 비행기를 타야 하니 시간을 잘 활용해야 했어요. 호텔 체크아웃을 마치고 짐을 맡긴 후 마지막으로 가볼 곳을 생각했습니다. 지도 앱을 보다가 한강공원이라는 곳이 눈에 띄었어요. 도심 한가운데 큰 강과 공원이 있다니 신기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첫날보다 훨씬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한강에 도착하자 탁 트인 전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도시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넓은 강과 그 주변을 둘러싼 공원, 그리고 자전거를 타거나 조깅을 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중국의 많은 도시들도 강이 있지만 이렇게 시민들의 일상 속에 녹아든 모습은 색달랐습니다.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잔디밭에는 가족 단위로 피크닉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강가에는 낚시를 하는 노인들이 보였습니다. 도시의 번잡함을 잠시 잊을 수 있는 휴식 공간이었어요. 걷다가 작은 놀이터 근처에서 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노인 한 분이 갑자기 발을 헛디뎌 넘어지셨어요. 그 순간 가까이에 있던 두 젊은이가 동시에 달려가 노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그들은 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먼지를 털어들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노인은 괜찮다며 웃으셨고 젊은이들은 노인이 완전히 괜찮아질 때까지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문득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중국에서 할머니가 넘어졌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떠올랐거든요. 많은 이들이 먼저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찍었고 일부는 도움을 주려 했지만 소송에 휘말릴까 봐 주저했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망설임 없이 다가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3일간 한국에서 본 모든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공항에서 보았던 자연스러운 배려, 경복궁의 살아있는 전통, 식당에서 느꼈던 따뜻한 정, 지하철에서 목격한 양보의 문화, 무인 편의점에서 경험한 상호 존중. 그리고 지금 본 이 작은 장면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제 마음속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를 완전히 새롭게 그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보다 작은 나라,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은 나라라고만 생각했던 제 오만함이 부끄러워졌어요. 규모나 역사의 길이로 국가의 가치를 판단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강의 잔잔한 물결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문화의 깊이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것이 현재에 얼마나 살아 숨쉬고 있는지에 달려있는 게 아닐까요? 역사적 유물을 박물관에 전시하는 것보다 그 정신을 일상 속에 녹여내는 것이 진정한 문화의 힘이 아닐까요?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강변에 있는 작은 식당에 들어갔어요. 메뉴판을 보니 비빔밥이라는 음식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진을 보니 다양한 채소와 고기가 밥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비빔밥 주세요. 주문을 하자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알록달록한 비빔밥과 여러 반찬들이 테이블에 놓였어요. 음식을 보니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비빔밥처럼 한국은 다양한 요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나라였어요. 전통과 현대, 자연과 도시, 개인과 공동체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함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며 생각했어요. 이제 한국은 제게 그저 경유지가 아닌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와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천공항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강공원을 떠나 마지막으로 들를 곳을 고민했어요. 문득 첫날 방문했던 삼겹살 식당이 생각났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아주머니의 따뜻한 배려가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었거든요. 택시를 타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영업 중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주머니가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어머, 중국 아가씨네. 또 왔구나. 비록 말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반가운 표정은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저를 안내해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이번에는 뭐 먹을래?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지난번처럼 삼겹살 주세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향하셨습니다.
잠시 후 고기와 반찬들이 테이블에 놓였어요. 이번에는 지난번 아주머니가 알려주신 대로 직접 쌈을 싸보았습니다. 서툴렀지만 마늘과 고추를 함께 넣어 완성한 쌈은 정말 맛있었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음식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어요. 특별한 날이 아닌 평일 오후인데도 이렇게 함께 식사하는 문화가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계산을 위해 카운터로 향했어요. 아주머니는 계산서를 건네며 제게 물었습니다. 오늘 돌아가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오늘 밤 비행기예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감사해요. 아주머니는 제 말에 웃으시며 작은 종이 봉투를 건네주셨습니다. 열어보니 김 한 봉지가 들어있었어요. 비행기에서 먹어. 그 작은 선물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구에게나 파는 상품이 아니라 저를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챙겨주신 마음이 느껴졌어요. 식당을 나와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를 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지나갔어요. 이제는 처음 왔을 때와는 다른 눈으로 이 도시를 보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동료 승무원들이 이미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서울에서의 경험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리네이, 어떻게 지냈어? 쇼핑 많이 했어? 한 동료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쇼핑보다 더 값진 것을 얻었어. 그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더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제가 경험한 것들을 어떻게 짧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72시간 동안 느낀 마음의 변화를 어떻게 몇 마디 말로 전할 수 있을까요? 탑승 시간이 되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승무원으로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제 마음은 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어요. 지난 3일 동안 제 마음속에서 일어난 변화를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보다 작은 나라, 조공을 바치던 나라라는 우월감으로 바라봤지만 이제는 중국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나라로 보였죠. 이륙 후 음료 서비스를 시작하며 승객들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동료 승무원이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땠나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72시간이었어요. 비행기는 밤하늘을 가로질러 중국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저는 아주머니가 주신 김을 조금씩 먹으며 생각했어요. 때로는 가장 작은 경험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는 법이죠. 3일간의 짧은 방문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처럼 말이에요. 한국은 이제 제게 그저 경유지가 아닌 언젠가 꼭 다시 방문하고 싶은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 그들의 작은 친절과 배려는 제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누구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보상이 있는 것도 누가 지켜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배려가 한 나라를 감동시키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여겼던 그 모습들이 누군가에겐 평생 잊지 못할 진심이 됩니다. 대한민국. 그 이름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그 평범한 위대함을 지켜내고 계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